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울산시의회가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울산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기업인 조형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대기업 창업주들에게 예를 다하지 못하게 돼 아쉬워하면서도 기업의 울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입장에 있던 울산 상공계 역시 아쉬워했습니다. 전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김 시장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희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2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 신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 센터도 2,500억 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S-Oil은 온산 공장에 9조 2,580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을 건설합니다. 고려아연도 1조 원을 들여 2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 영예회복을 위해 울산공업축제도 3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70만 명이 방문하며 호응했습니다. 모든 민선 8기 기업 친화 정책 기조에서 얻어진 성과입니다. 이 같은 친기업 철학 기조 속에 기업인 기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기업 창업주가 키운 울산을 2, 3세 경영자가 울산을 선산으로 인식하며 재투자를 유도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50억 원이라는 적잖은 예산 투자에 대한 반발이 정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두겸 시장이 사업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에서 기업인 조형물 관련 예산이 제외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기업인의 예우와 지원을 핵심으로 한 이대환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 조례안은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 시장의 인사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히려 예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울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인 조형물 추진에 크게 환영했던 지역 상공계 역시 아쉬워했습니다. 울산시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개성하고 울산을 울산답게 만들어 산업수도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이 철회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울산 상공계에서는 특히 울산을 세계적인 기업 도시로 이끈 기업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과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일부터 15일간의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는 울산시와 교육청에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중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있었습니다. 방인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등의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안전 시스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천미경 의원은 현행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명칭만 민주시민교육일 뿐 실상은 정파에 치우친 이데올로기 교육에 불과하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여름철 풍수의 예방을 위해 지난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가 컸던 내황 배수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올여름 엘니뇨 발생으로 인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와 강한 태풍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 지정된 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남구 옥동 우수저류시설과 삼산 배수장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많은 비와 또한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각종 분수해나 인명,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침수에 대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잘할 생각이고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도 빠르게 완료할 생각입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월에 이어 어제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협조와 건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초부터 진행되는 신규 사업 중심 기재부 2차 심의를 앞두고 사전에 심의부서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의된 울산 지역 핵심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울산 화학적 재활용 성능 시험장 구축 사업과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9건입니다.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가 어제 오후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울산시 대표로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제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를 비롯해 시도 역할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통합 생태계 활성화와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신규 전략사업으로 적극 지원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교계 등 모두 30개 학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1년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울산 지역 전세주택의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울산 지역 전세주택의 보증금 규모는 2조 8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이 중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조 5천여억 원으로 전체 89.5%에 달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 산업 제품의 수출액 감소로 지난달 울산 지역 전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1% 감소한 7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의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5.9% 증가했지만 그 외 울산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 선박 수출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울산시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조롭고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특별 건축구역 도입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공동주택 사업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올해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시구군의 담당 공무원과 울산시 건축사회,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련 시책과 통합심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이 이번 간담회에서 처음 소개돼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건축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공공에서 지정하거나 민간에서 직접 제안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특별 건축구역 지정 후 특례 적용을 통해 규정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건축법 제8장에 마련돼 있지만 현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뿐입니다. 울산시도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에 나섰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에 특화된 디자인 도입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울산형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용역업체로 울산연구원과 1억 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은 다음 달 4일 들어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기준과 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특별건축구역이 공업도시 울산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을 짓겠다며 부지를 매입했지만 건립은 물론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은 어제 열린 울주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이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을 건립하겠다며 작천정 부지를 매입해 놓고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3년간 방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울주군은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들여 작천정 일대 건물과 부지를 사들이고 관련 용역까지 마쳤지만 막상 전시장에 넣을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시장 건립은 물론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 덕원농장의 잦은 축산 폐수 유출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우 의원은 해당 농장에 반복되는 축산 폐수 유출로 인해 주민 피해는 물론 상수원인 사연댐 오염도 우려된다며 반복되는 축산 폐수 유출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허가 취소로 강력 대응하는 데 반해 울주군은 고발 조치밖에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제가 된 덕원농장은 올해 들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축산 폐수가 유출됐으며 비슷한 사고로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7건이 적발됐지만 처분은 고발과 조치 명령, 과태료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한항공 정책지원실장을 만나 울산항공의 항공기 증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회복으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방 노선 등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 횟수가 줄었다며 특히 울산공항은 비즈니스 관련 등 상시 수요 이용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노선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울산공항의 운행 편수는 124편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 당시 178편과 비교해 54편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모든 퇴직자에게 신차 25% 할인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처구니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본인의 SNS에 분노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할인은커녕 일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비이성적인 노동운동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날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 협약 요구안에 매년 2,500명가량의 정년 퇴직자들에게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신차 25% 할인 혜택 부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 연구팀이 친환경적인 가시광선이나 태양광선만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고효율 광촉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병규 교수 연구팀은 형광등에서도 얻을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광을 광촉매 시스템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린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에너지 환경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응용 광촉매 비환경 6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1층 다목적 홀에서 부기우기 미술관 전시와 연계한 강연회를 엽니다.
이번 강연에는 아무도 기다린 사람은 없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의 한 분야를 맡은 개원예술대학교 유진상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젊은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기획자의 관점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립미술관이 선보이는 어느 정도 예술 공동체 부기우기 미술관 전시는 탈분야와 분야 간의 융합을 꾀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미술 전시로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가 어제 한국석유공사 특수경비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방호부장과 용역경비대장에 조합원들의 말투와 복장, 장비 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방법 목적인 CCTV를 이용해 근태 관리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나 퇴직금에서 해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대해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